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고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문장의 주 요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문장의 주 요소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주 요소들과 수식어들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 요소들의 쓰임새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 요소입니다. 주 요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가 주 요소라고 했죠.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문장의 뼈대를 이루어낸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5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자, 오늘 주로 알아볼 것은 주어와 서술어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어부터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주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작을 하는 주체를 주어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는 은, 는, 이, 가 등의 주격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형태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형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명사입니다. 자, 명사라는 품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어 공부하면서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로서의 쓰임새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그 기능일 텐데요. 자, 명사 주어 보면요. 예문을 좀 보도록 하죠. The company compensated him for an injury caused by a faulty machinery 이렇게 돼 있어요. The company 그 회사는 그죠? The company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사 compensated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죠? 그 회사는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에게 for an injury 부상에 대해서 그죠? 보상을 해준 거죠. caused by faulty machinery 그죠? 분사구에 의해서 꾸미를 받네요. faulty machine 잘못된 기계니까 그죠? 기계 결함에 의해서 야기된 부상에 대해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었다. The company라는 하나의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바로 동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듯 명사가 연결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명사 주어는 단순히 명사 주어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들 그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들이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식어가 붙는 그러한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식을 받는 명사 주어. 우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죠? 수식어구들은 첫 번째 형용사가 있었죠. 형용사가 다른 단어들과 모이면 형용사 구를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가 이루어지면 명사 뒤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구 가운데서 형용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명구가 있었죠. 투부정사구 있었죠. 분사구 있었죠. 그리고 절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관계사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수식어의 수식을 받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문을 통해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e results of our accountant's calculations show that we are on the verge of bankruptc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the results라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결과들이죠. 근데 of our accountant's calculations라는 전명구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회계사의 계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죠? 계산 결과네요. 그것이 show,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파산 직전에 있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 the results라는 그죠? 주어는 이렇게 전명구의 수식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에 show라는 동사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 주어가 나오고 근데 전명구가 따라붙으면 그 전명구로서 명사 주어를 수식을 해주고 나서 꾸며주고 나서 그리고 동사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The first person to call with the right answer will win 10 CDs of the choic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엔 first person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죠. 그 뒤에 형태가 to call with the right answer. 투부정사가 나오는 그런 구조네요. 투부정사도 여러분들 명사 수식에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인데 to call with the right answer 그죠? 올바른 답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고 그다음에 will win 10 CDs 이제 10장의 CD를 받게 될 겁니다. 동사 부분이 나오죠.
of their choice. 그들이 선택한 이런 식이네요.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죠. 세 번째는요. The brochure containing the details of the trip will be mailed to all members. The brochure라는 명사 주어가 나오는데 이 뒤에는 containing이라는 형태가 따라붙습니다. 여러분들 수식어는 절대로 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때 brochure, 그죠? 안내책자가 포함하고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포함하고 있는, 그죠? 그런 식으로 꾸며줘야 된다는 거죠. The details of the trip, 그 여행의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안내책자가 will be mailed, 그죠? 예, 우편으로 발송될 겁니다. To all members, 모든 회원들에게. 그래서 분사구의 수식을 받는 명사주. 다음 마지막으로 the house which was completed in 1856 was famous for its huge marble staircase 이렇게 돼 있어요. The house 집이네요, 그죠? 근데 which가 따라붙으면서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was completed in 1856 1856년에 완성이 되었던 그 집은 그죠? was famous for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marble staircase 그죠? 대리석 계단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 주어가 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명사 주어 뒤에 바로 동사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고 그 수식어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동사를 봐야 하는 그러한 경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 주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죠. 명사가 주어가 되니까 당연히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어떨까요? 대명사도 당연히 주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명사 주어입니다. 그죠?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구를 대명사라고 해요. 자, 대명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칭 대명사들입니다. 뭐 I, you, he, she, we, they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인칭 대명사들이 주어가 되고 이런 인칭 대명사들은 특별한 수식어의 수식을 받지 않고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he hired a secretary to assist him with the many details of the event. 그죠? 그가 비서를 하나 고용했습니다. 그죠? To assist him. 그를 도와줄. 그죠? 뭐에 있어서 the many details of the event. 그죠? 그 행사의 많은 세부 사항에 있어서 그를 도와줄 비서를 고용했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명사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those 같은 경우죠. those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대명사로 쓸 수가 있는데요. those 같은 경우는 those who 하면서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동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대명사 주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 대명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it이라는 대명사 있죠. it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그건 바로 가주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주어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주어 it입니다. 이 가주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가짜 주어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인데요. 그 명사, 대명사 이외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항상 여러분들 앞에도 그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어가 있고 단어가 있으면 단어들이 모여서 구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의 구조가 또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명사, 대명사 이외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구, 명사절 이런 것들이 또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명사구와 명사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명사구,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 여러분들 구와 절은 그죠? 좀 길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 뭐 사람으로 치면 좀 머리가 좀 커지는, 그러니까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문장을 조금 더 안정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긴 주어를 뒤로 빼고 그 대신에 세우는 가짜 주어가 바로 it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구와 명사절을 대신해서 가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it, 이것을 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it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of indoor air pollution. 그죠? 매우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To solve the problem of indoor air pollution. 그죠? 해결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내 대기 오염 문제라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o 부정사가 여러분들
명사 구의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그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짜 주어 it을 앞에다 세운 구조입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요.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역시 명사 구입니다. 그 명사 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동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동명사를 대신해서 가주어 it을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it is no use,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뭐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Crying over spilled milk, 그죠?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울어봐야, 그죠?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동명사를 대신하는 가주어 it을 쓰고 있는 그러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절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가주어 it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it is reported that 5 people were injured in the explosion. 그죠? 그래서 보고됐다. 보고된 사항이 뭡니까? dead이야라는 거죠. 5 people, 그죠? 5명의 사람들이 were injured, 부상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in the explosion, 그 폭발 사고에서. 그죠? 그것이 보도되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주어 it 그리고 dead이야가 진주어다라는 것.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it is quite evident. 그죠? 아주 상당히 명백하다. Why they have been so successful over the past few years. 그죠? 왜 그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는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의문사 why가 이끄는 절을, 그죠? 명사절을 대신해서 가주어 it을 쓰고 있는 그런 구조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it의 쓰임새를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어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어에서는 명사와 대명사, 그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구, 그죠? 단어들이 모여서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그 명사구가 주어가 될 때 형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구의 대표적인 것은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to 부정사와 두 번째는 동명사입니다. 이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여러분들 명사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형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사 하면 여러분 명사적용법이 있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가 명사의 기능을 하는 문법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의 기능을 다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명사구가 주어가 될 때는요. 우리가 명사가 주어가 될 때는 우리말로 은, 는, 이가 이런 식으로 붙인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명사구가 주어가 될 때는요. 부정사와 동사가 명사의 기능을 하지만 동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동사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는 뭐뭐 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죠? 명사로 전환을 시킨 거니까 우리말로 주어를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은, 그죠?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사를 보도록 하죠. To study English hard, 그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죠? 뭐뭐 하는 것은 It's good for your future.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to 부정사 이렇게 주어가 돼. 문장의 앞부분에 나와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것은 또 어떻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주어 it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is good for your future to study English hard. 이런 식으로 주어를 뒤쪽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동명사 부분을 보도록 하죠. 동명사를 보면요. Finding a solution to this problem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faced by scientists toda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inding, 찾는 겁니다. a solution, 하나의 해결 방안이죠. To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역시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찾는 것은 i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그죠? 가장 큰 도전 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Faced by, 직면에 있는, 그죠? 과학자들이 오늘날 직면에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부정사와 동명사가 명사구로서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명사구가 주어가 될 때는, 그죠? 동사가 항상 이렇게 단수로 취급된다라는 것, 그것도 꼭 잊지 마셔야 되겠네요. 그죠? 부정사와 동명사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절로 가봐야 되겠죠? 그죠? 절. 자, 이번에는 절이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형태라 그랬어요. 그죠?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형태가 이렇게 문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동사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장 내에 지금 여기도 동사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니까 그 두 개 동사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어 기능을 하는 어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가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 접속사가 여기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형태가 전체적으로 주어가 된다. 그래서 명사, 그것을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명사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죠? 각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그죠?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at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그리고 의문사, 그 다음에 whether, 그리고 복합관계사. 요런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각각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명사절을 이끄는 것, 즉 주어가 되는 절을 이끄는 첫 번째 접속사는 that입니다. 그죠? that은 이 접속사로 쓰여서요. that 뒤에는 여러분들 평서문의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서문의 완전한 문장. 자, 여기 볼까요? That they got back safely was a great relief. 그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왔다라는 것은 was a great relief. 커다란 위안이었습니다. 그죠? They got back safely.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왔다. 평서문이죠? 그리고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 평서문의 완전한 문장을 문장 내에서 주어가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hat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것은 해도 되고요. 뭐뭐라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that절이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 that절은 여러분들, 그죠? 또 문장 앞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면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그것이 뒤로 빠져서 가주어를 세우고 뒤로 빠지는 그러한 구조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it was a great relief, 그죠? 커다란 위안이었는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커다란 위안이었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변환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that입니다. 그죠? that 뒤에는 평서문의 완전한 문장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what입니다. 자, what은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계대명사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관계대명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능이 명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 절을 이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역시 주어가 되는 문장을 이끌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계대명사 what 뒤의 특징은 뭐냐? 이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의 특징은요.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의 특징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what이 관계대명사라 그랬죠. 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서로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what이 명사를 대신하니까 뒤에서는 여러분들 명사가 빠져야 됩니다. 그 빠진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빠졌어요. 빠졌다는 것은 문장 내에서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명사의 기능이 주어, 목적어,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가운데 하나는 빠졌다라는 거죠. 그 빠진 문장의 주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주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끌 수가 있고 그 특징으로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 what your kid needs is some love and affection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죠? 약간의 사랑과 애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your kid needs, 그죠? 당신의 아이가 필요로 한다. 주어 동사가 있다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죠? 우리말로 what은 여러분들 뭐 하는 것, 그죠?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what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입니다. 그죠? 의문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그죠? 이것을 의문사라고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문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문사들이 여러분들 명사절을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끌 때는 그 의미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who는 누가, 그죠? what은 무엇이, 그 다음에 when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의문을 볼까요? Who's going to pay for this? 그죠? 누가 이것에 대한 돈을 지불할 것인가는 is still up in the air. 그죠? up in the air라는 것. 공중에 붕 떠 있는 거니까 아직 결정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미결 상태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who's going to pay for this? 그죠? 이게 의문사가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예문 볼까요? What is your next step? What is your next step to build your business? Is explained in this manual. 그죠? what은 무엇이죠? 무엇이 당신의 다음 단계인가? 당신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가, 그죠? 몇 가지 주어가 is explained, 설명되어 있습니다. in this manual, 이 안내책자에. 자, 그 다음에 when you will go there, 그죠? 언제 네가 거기에 갈 것인가는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의문사들이 여러분들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형태, 그걸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뭐 예문들이 나와 있네요. Where he came from, 그가 어디 출신인가는, 그죠?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Why he did this, 그죠? 왜 그가 이것을 했는가는 somewhat unclear, 약간 좀 불분명하다. How much money you make, 그죠? 얼마나 많은 돈을, 그죠? 네가 벌어들인가는 이거죠. Is a direct result of your efforts, 당신의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which tools you choose, 그죠? 당신이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가는, 그죠? depends on your specific needs, 당신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좌우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할 때는 그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의문사 뒤에 여러분들 좀 의문문의 어순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주어 이렇게 명사절,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끌 때는 의문사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의 어순이 옵니다. 평서문에 동사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예요.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뀌어서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의문사였고요. 자, 이번에는 그 whether라는 접속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whether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즉 의문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두동사, 비동사, 해부동사 및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명사절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whether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문을 보면요. Do you have to pay VAT? 그죠? VAT라는 것은 Value Added Tax에서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당신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없는 두 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명사절, 즉 주어가 되게끔 하려면 whether라는 접속사를 쓰고요. 그다음에 의문문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you have to pay VAT. 그러면 당신이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whethe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는, 그죠? 이런 식으로 주어가 될 때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죠? VAT,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will depend on, 좌우될 것이다. Where you are located, 당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관계사입니다. 자, 복합관계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사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를 복합관계사라고 합니다. 뭐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복합관계사들인데요. 물론 뭐 whenever, wherever, however 같은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부사절을 많이 이끌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whoever, whichever, whatever. 그죠? 자, 예문을 볼까요? Whoever comes to the party will be welcome.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뭡니까? whoever comes to party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파티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죠? will be welcome.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whoever는 뭐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whichever you choose.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은, 그죠?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will be delivered. 배달이 될 겁니다. 당신의 집으로 20분 내에. 그래서 역시 whichever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hatever네요. whatever you do. 당신이, 그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죠? 당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will influence your future.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관계사가 또한 명사절을 이끄는 그러한 그 예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주어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다. 그렇죠?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또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확장해서 명사구, 즉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절, 그렇죠? 대절, 왓절, 의문사절, 그다음에 웨더절, 복합관계사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주어의 쓰임새를, 그렇죠?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어와 동사 파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명사 다음에 주어 나오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명사가 나와도 뒤에 꾸며주는 어구들, 수식어구들에 대한 쓰임새를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 부분을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동사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서술어 부분이죠. 동사의 형태와 관련해서 좀 주의하실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주어들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쭉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과연 우리가 본동사인가? 문장의 전체적인 주된 동사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술어 쪽에 초점을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본동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서술어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어는요, 여러분들 동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동사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것, 우리가 그것이 과연 본동사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체크할 때 봐야 할 것, 첫 번째 알아봐야 할 것은, 여러분 동사는 주어와의 수를 일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다가 s가 붙어야 한다라는 거죠. 동사에 s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본동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동사로 쓰이는 단어, 여러분들 그 단어를 외우다 보면 이게 이제 동사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단어들이 많죠. 그것이 to와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ing 혹은 pp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그게 문장의 본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본동사만을 우리가 뭐뭐다라고, 그죠? 뭐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다른 부분을 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장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our ability to think and speak makes us different from animal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능력인데요, 그죠? To think and speak입니다. 일단 to 정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생각한다,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동사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뒤에 문장이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부정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이렇게 꾸며주고, makes, 그죠? 이게 s가 붙었으니까 이게 이제 본동사겠구나, 그죠? 그래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준다, 그죠? 동물들과 다른 상태로, 그죠? 우리를 동물들과 다르게 만들어준다라는 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s가 보이는 형태, 그죠? 이게 이제 본동사겠구나. 투부정사나 ing가 pp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절대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Finding a job that suits your talents, abilities, and interests requires time and pat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inding a job, 하나의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that이 나왔네요. that, 그죠? that절, 관계사절이죠.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능, 능력, 그리고 interest, 관심사에 적합한 하나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requires, 그죠? 요게 이제 동사겠네요. 필요로 한다. 시간과 인내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s가 이렇게 붙어서 요게 본동사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suit이라는 동사에 s가 붙었잖아요. 그죠? 적합하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관계사절에 나오는 동사는요. 문장의 본동사가 아니라는 것 그것 또한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관계사절의 기본 기능이 뭡니까? 수식의 기능이죠. 꾸며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사절에 동사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그죠? 다로 해버리면 역시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가 잘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관계사절에 동사가 나오는 것 그것은 뭐뭐 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뭐하는 수식의 기능을 하는 절이니까 수식의 기능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당신의 재능, 능력 그리고 관심사에 적합하다가 아니라 적합한 하나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죠? 시간과 인내를 요한다 이런 식으로 requires라는 동사, 그죠?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이런 동사를 우리 문장의 본동사로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이 본동사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 있네요. 자, 보죠. 관계사절, 명사절의 동사는 본동사가 아니다. 그죠? 관계사절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명사절은 여러분들 주어가 된다 그랬죠? 주어나 목적어가 보호가 된다 그랬는데 예문을 보면 The results of a survey they conducted 2 weeks ago, 그죠? have been released to the general public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동사를 뭘로 볼 거냐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근데 they conducted 그들이 실행했다. 그죠? 2 weeks ago 2주 전에 have been released 그죠? 공개되었다. to the general public 그죠? 일반 대중들에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생략되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제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계사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행했다가 아니고요. 그들이 2주 전에 실행했던 그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그죠? 여기까지를 이렇게 주어로 보고 이 부분을 동사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다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How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will affect the investment from foreign companies remains to be see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how changes 이 changes는 s가 붙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동사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 명사, 동사 이런 것 잘 구분하시고요. 여기서는 in government policy 있으니까 정부 정책에서의 변화가 how죠? 어떻게 will affect 영향을 끼칠 것인가? The investment 그죠? 투자에 from foreign companies 외국 회사로부터의 그 다음에 remains to be seen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동사로 볼 건가 will affect를 동사로 볼 건가 아니면 뒤에 remains 그죠? 이렇게 remains 다음에 to be seen이라는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저걸 동사로 볼 건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보면서 여기서는 전체적인 문장의 그 주어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의 전체적인 주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가 외국 회사로부터의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끼칠 것이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끼칠 것인가는 하면서 주어로 하고요. 이 명사절 동사도 여러분들 문장의 본동사가 아님을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remains to be seen. 그죠? remain 남아있는 건데 보여줘야만 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두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remains to be seen. 그죠? 두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오늘 본동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참고로 얘기한 내용이고 우리가 본동사, 그죠? 동사에 s가 붙어 있으면 하나의 본동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긴다는 거. ing, 투정사, 과거분사, pp 형태 이런 것들 절대로 동사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죠. 동사가 이제 표현되는 것은 다양한 시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제와 관련해서 좀 보면 시제는 여러 가지 시제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뭐 예문들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At Pfizer, colleagues in more than 90 countries work every day to help people stay healthier. 그죠? 이 work이라는 동사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90개국 이상의 어떤 colleagues, 직원들이 일을 한다 이거죠. 매일같이. to 부정사니까 동사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죠? 좀 더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죠? 파이저에서 그거네요. 그래서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여기는 proved라는 과거 시제가 나옵니다. What the manager thought was a great motivational device proved to be a disaster. 이런 문장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그죠? 여러분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thought이라는 동사도 있고요. was라는 동사도 있고 proved라는 동사도 있어요. 동사가 3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은 the manager thought이 여러분들 중간에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what was a great motivational device. 이게 명사절, what절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죠 훌륭한 motivational device는 뭐예요? 어떤 동기부여 장치죠. 동기부여 장치였던 것. 그런데 그걸 뭐예요? 매니저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매니저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훌륭한 동기부여 장치라고 생각한 것이 proved, 판명되었다. to be a disaster. 하나의 재앙으로 이런 식이네요. 그래서 요게 동사다라는 거, 오늘 본동사 찾는 거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기 will receive라는 미래 시제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ship that produces 역시 여러분들 여기 s가 붙어서 동사처럼 보이지만 that절의 동사기 때문에 본동사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하는 근무조입니다. shift는 여러분들 근무조를 얘기하는 거죠. Most deal with the highest quality over the next 30 days.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품질을 가진 가장 많은 철강을 생산하는 근무조가 그죠? 향후 30일간에 걸쳐서 will receive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substantial bonus. 그죠? 두둑한 보너스를 모든 직원이 이런 식으로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시제 이렇게 다양한 시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시제와 관련된 내용이 본동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aking additional step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considering 그죠? 진행 시제가 나왔네요. 정부가 뭐 하고 있어요? 고려 중에 있다,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진행 시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ing가 붙으면 이거는 본동사가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 비동사가 없이 그냥 considering만 나오는 그러한 구조일 때는 동사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고려 중에 있다. 추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그죠? 다음 예문 갈게요. 자, 여기서는 has grown.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ave pp. 그죠? 그래서 the amount of trade conducted electronically. conducted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과거 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 과거 분사예요. 분사기 때문에 꾸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electronically 뭐 전자상으로 즉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죠? 행해진 교역의 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행해졌다 하면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행해진 교역의 양이 has grown 커졌다라는 거죠. extraordinarily 아주 예외적으로 그죠?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 had never seen 하면서 과거 완료 시제가 또 왔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소나무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또 have been going through죠. have been ing니까 뭡니까? 이거는 현재 완료 진행이죠. 이렇듯 이죠 시제가 다양한 시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본동사의 형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시제적인 측면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이제 본동사의 형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것은 수동태라는 겁니다. 즉 동사 형태가 BPP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BPP.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 진행형이 있었죠? ing 그리고 이렇게 수동태 PP 그죠? 이런 식으로 이 ing와 pp가 단독으로 쓰면 절대로 뭡니까? 동사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태 형태로 동사 형태가 표현되는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plans are drawn as accurately as possible. showing all the measurements. the plans. 계획안이 혹은 도면이 are drawn,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draw가 그리다. 그죠? are drawn이니까 그려져 있다. as accurat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showing, ing가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동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건 분사 구문의 일종입니다. 부수적인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수들을, 그죠? 측정치들을 보여준다 이런 식이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문. 9/10 of the wood consumed in the third world is used for cooking and heating. 여러분들 여기 consumed 나오는데요. 역시 동사 아닙니다. pp만 나와 있죠. 그래서 9/10 of the wo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의 목재의 10분의 9입니다. 9/10 기수서수죠. 그래서 그 목재의 10분의 9가 근데 소비하는 게 아니라 소비되는 거죠. 소비되는 제3세기에서 소비되는 목재의 10분의 9가 is used 사용된다. 이게 이제 된다 하면서 동사로 쓰이는 거죠. 취사 그리고 난방 그죠? 쿠킹 앤 히팅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가 되는 동사의 형태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그죠? 조동사와 함께 쓰이면 그것이 뭐다? 우리는 본동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조동사, will이라든지 can이라든지 may, should, might, would, 그죠? 여러 가지 많겠죠. 자, 여기서 보면요, will have 이런 식으로. 자, rising levels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그죠? 점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대기 중에. 그리고 produc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거는 생산하다가 아니라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이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urning fossil fuels. 그죠? 화석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will have a strong influence. 강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거죠. on climate. 기후에. 자, 그 다음에 some of the workers employed at the factory do not use the company health pla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employed 역시 동사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장에 고용된 이거예요. 분사예요. 고용된 직원들의 일부가 do not use, 그죠?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동사가 되는 거죠. 회사의 의료보험안을 이런 식으로 조동사와 관련된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될 수 있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사와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 거의 절반은 이해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주어와 동사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형태를 다양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볼 때 항상 주어 동사를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것을 이어가셔야 될 텐데요. 자, 동사 부분, 여러분들 s 붙어 있거나 다양한 시제, 그죠? 현재 완료라든지 과거 완료라든지 완료 진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ing와 pp 형태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가 기출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blank the adult smoking rate is gradually dropping is not good news for big tobacco compani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장 구조를 보면요. 일단 the adult smoking rate, 그죠? 성인의 흡연율입니다.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죠? gradually dropping, 점차적으로 떨어진다. 근데 여기 is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그죠? It's not good news,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죠? 대규모 타바코 컴퍼니스, 그죠? 담배 회사들에게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를 볼 때 여기까지가, 그죠? 문장의 주어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 블랭크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어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지만 뒤에 동사가 또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아까 명사절을 이끄는, 그죠? 그런 그 구조에 딱 부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대표적인 게 what과 that일 겁니다. 그죠? if는 보통 부사절 이끄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which, where, 의문사로 쓰일 수 있지만 이게 의문문의 내용은 아니니까 의미상 적절하지 않겠네요. 자, what, that 둘 중에서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성인의 흡연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죠, 평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죠?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that이라는 접속사를 여러분들 답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물어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서 그죠? 성인 흡연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죠? It's not good news.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죠? 대규모 담배 회사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법의 그 문제, 어법상 옳지 않은 것, 그죠? 2012년도 지방직 문제인데요. 자, 문장이 길죠. 보겠습니다. Seattle, the biggest city in the Pacific Northwest, has a low violent crime rate and, like Poland, offering excellent health care and transportation services for seniors.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을 볼 때 Seattle이라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쭉 가다 보면 문장이 어디서 끝납니까? 물론 and라는 접속사 있는데요. 여러분들 쭉 가다 보면 마침표가 여기 찍혀져 있죠. 여기 seniors,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분석을 들어가 보면 Seattle이라는 도시입니다. 컴마가 찍히고 the biggest city in the Pacific Northwest. 여러분들 컴마는 동격의 기능이기 때문에 시애틀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태평양 북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애틀은 has, 동사 나오죠? has a low violent crime rate, 그죠? 아주 범죄율이 낮다라는. 그리고 그죠? and가 나오고 like Poland, 이거는 여러분들 그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명구로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포틀랜드처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offering이라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offer는 제공하다죠, 그죠? 훌륭한 의료보험과 그리고 transportation services, 교통 서비스를, 그죠?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 and라는 접속사가 있고 앞에 has라는 동사가 있어요. and가 연결어 기능을 한다면 이 뒤에도 동사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뒤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동사는 없네요. 따라서 이 offering이라는 형태가 우리가 뭡니까? 이 본동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ing를 잘못 써준 그러한 문제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건 offering이 아니라, 그죠? Seattle이 주어기 때문에 offers, s가 붙어서 offers로 써주는 것이 적절한 동사의 형태가 될 것 같네요.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래서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를 보면 the city ranks, 그죠? 그 도시는 ranks near the top in life expectancy and shows a low incidence of heart disease. 그죠? 랭크는 이제 순위가 이제 near the top, 어떤 그 최고 근처에 가 있다라는 거네요. 뭐 있어서 in life expectancy, 수명에 있어서. 그리고 shows, 보여줍니다. 여기 ranks, shows, 그죠? 다 동사가 나오죠? and 앞뒤로. 그래서 뭘 보여준다? low incidence of heart disease, 그죠? 심장병이 발병한 사례가 아주 낮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It's only obvious drawbacks, 그죠? It's는 여러분 시애틀을 받는 소유격, 그죠? 소유격 대명사네요. 그래서 그것의 시애틀의 유일한, 그죠? 명백한 단점은 drawbacks, 단점입니다. The high cost of living, 삶의 비용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lack of sunny days, 그죠? 좀 화창한 날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오늘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본 내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주어 동사, 가장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니까 그 주어 동사 찾는 것들을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예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수식을 받는 명사주어. 우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죠? 수식어구들은 첫 번째 형용사가 있었죠. 형용사가 뭐 다른 단어들과 모이면 형용사 구를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가 이루어지면 명사 뒤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구 가운데서 형용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명구가 있었죠. 투부정사구 있었죠. 분사구 있었죠.
그리고 절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관계사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수식어의 수식을 받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문을 통해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e results of our accountant's calculations show that we are on the verge of bankruptc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the results라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결과들이죠. 근데 of our accountant's calculations라는 전명구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회계사의 계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죠? 계산 결과네요. 그것이 show,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파산 직전에 있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 the results라는 그죠? 주어는 이렇게 전명구의 수식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에 show라는 동사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 주어가 나오고 우리 전명구가 따라붙으면 그 전명구로서 명사 주어를 수식을 해주고 나서 꾸며주고 나서 그리고 동사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The first person to call with the right answer will win 10 CDs of the choic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엔 first person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죠. 그 뒤에 형태가 to call with the right answer. to 부정사가 나오는 그런 구조네요. to 부정사도 여러분들 명사 수식에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인데 to call with the right answer, 그죠? 올바른 답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고 그다음에 will win 10 CDs, 이제 10장의 CD를 받게 될 겁니다. 동사 부분이 나오죠. of their choice, 그들이 선택한 이런 식이네요.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죠. 세 번째는요. The brochure containing the details of the trip will be mailed to all members. The brochure라는 명사 주어가 나오는데 이 뒤에는 containing이라는 형태가 따라붙습니다. 여러분들 수식어는 절대로 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때 brochure, 그죠? 안내책자가 포함하고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포함하고 있는, 그죠? 그런 식으로 꾸며줘야 된다는 거죠. The details of the trip, 그 여행의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안내책자가 will be mailed, 그죠? 예, 우편으로 발송될 겁니다. To all members, 모든 회원들에게. 자, 그래서 분사구의 수식을 받는 명사주. 다음 마지막으로 the house which was completed in 1856 was famous for its huge marble staircase 이렇게 돼 있어요. The house, 집이네요, 그죠? 근데 위치가 따라붙으면서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was completed in 1856, 1856년에 완성이 되었던 그 집은, 그죠? was famous for,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marble staircase, 그죠? 대리석 계단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 주어가 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명사 주어 뒤에 바로 동사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고 그 수식어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동사를 봐야 하는 그러한 경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 주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죠. 명사가 주어가 되니까 당연히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어떨까요? 대명사도 당연히 주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명사 주어입니다. 그죠?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구를 대명사라고 해요. 자, 대명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칭 대명사들입니다. 뭐 I, you, he, she, we, they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인칭 대명사들이 주어가 되고 이런 인칭 대명사들은 특별한 수식어의 수식을 받지 않고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he hired a secretary to assist him with the many details of the event. 그죠? 그가 비서를 하나 고용했습니다. 그죠? To assist him. 그를 도와줄. 그죠? 뭐에 있어서 the many details of the event. 그죠? 그 행사의 많은 세부 사항에 있어서 그를 도와줄 비서를 고용했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명사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those 같은 경우죠. those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대명사로 쓸 수가 있는데요. those 같은 경우는 those who 하면서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동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